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승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 그 중에서 일렉트릭 전기차 모델입니다. 자, 먼저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형 코나 내연기관 먼저 보여드렸던 것과 키 디자인은 동일하죠. 코나뿐만 아니라 신형 그랜저, 그리고 소나타 등 요즘 현대자동차 모델들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형키입니다. 대신 일반 내연기관 먼저 보여드렸던 코나하고 다른 점은 이 키를 보시면 여기 요 회색, 은색,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요게 내연기관은 블랙으로 갑니다. 검정색으로. 근데 아이오닉도 그랬던 것 같고 전기차만 이렇게 약간 하늘색 빛 도는 요런 거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의 색상이 다르다, 모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핸들마크 되어 있는 게 오브레트이시죠? 요걸 형상화해서 키 디자인 해준 디자인이야 그렇고 어쨌든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전기차에도 스마트키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키 디자인 보면 이렇게 홀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꾹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드륵 하면서 이제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는데 전기차는 이제 소리가 없으니까 요 램프 점등된 거 보고 시동이 켜졌구나, 전원이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측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맨 위에 거는 트렁크 관련 버튼이겠죠. 그리고 요 중간 요거 눌러주면 화살표 위쪽으로 된, 그러면 이렇게 차가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 손에 떼면 하던 작업 멈춰요. 그리고 다시 버튼 눌러주면 또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차량은 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키 이용해서 차량 원격으로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거고, 또 이 기능은 현재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 공간에서는 크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대신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도어를 열고 내리기가 힘들 때, 그럴 경우에 차량을 앞으로 좀 여유롭게 이동시켜준 후에 다음에 도어를 열고 타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충전하러 왔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날이 굉장히 덥죠 요즘엔. 그래서 저는 시동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아니라 전원을. 그러면 지금 충전은 되고 있고, 이렇게 에어컨도 좀 켜고 좀 시원한 상태에서 코나 EV, 신형 코나 EV에 적용된 기능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먼저 보여드렸던 그 코나 내연기관 일반 모델과 다 동일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다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주행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전되고 있는 이런 상태 볼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으면 충전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80% 충전했을 땐 몇 분, 100% 했을 때는 1시간 27분 이 정도, 그 다음에 현재 배터리 상태로는 주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충전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 내연기관엔 당연히 이런 페이지가 없겠죠. 그리고 이쪽 보면 이렇게 전기차 전용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충전이 마치게 되면 현재 퍼센티지와 그에 따른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비라든지 전비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도 보여주고요. 또 이쪽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조금 더 크게 지난 날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 여기 보면
급속 충전하고 완속 충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뭐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완속 충전, 사무실도 그렇고 충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0%를 해놨기 때문에 급속 충전을 100%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완속 충전을 제가 이렇게 줄이면 70% 되겠죠. 그럼 70%가 되면 충전이 알아서 끝나요. 완료가 돼요. 그래서 충전의 양을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100%로 할지 60%로 할지, 대부분 뭐 이렇게 완속 충전은 100%를 해놓지만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100%를 하지는 않죠. 한 80 넘어가 90 정도 되면, 90에서 100 정도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요 충전의 양 퍼센트지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사용 VTL 요거는 뭐 현대나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에 적용된 전기차의 뭐 특화 기능? 좀 장점이긴 한데, 충전된 배터리를 외부로 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연결하면 뭐 캠핑을 하거나 하실 때 가전제품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사용 한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뭐 60% 50% 사용할지, 뭐 한도 전력까지 요 VTL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 회생 제동. 요거는 이제 회생 제동을 요 패드 시프트로 하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내연기관에서 하던 변속 기어 단수 바꾸는 그 역할이 아니라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 그러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게 적용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을 해놓으면, 요 내비게이션 연동 이렇게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설정해 주잖아요. 거기서 교통 상황이라든지 과속 카메라 뭐 이런 제한 속도 등에 맞춰서 회생제동 강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 안 하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요게 활성화고 요게 비활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운전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 회생제동을 사용을 했을 때 감속,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제동이 걸리거나 항속주행을 하면 그 남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속을 강하게 가져갈지, 그러니까 충전을 많이 할지, 보통으로 할지, 아니면 충전을 조금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음성 안내. 요거는 이제 충전을 할 때 안내를 해줘요. 음성으로 이제 뭐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걸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그 소리를 크게 들을지, 중간으로 들을지, 작게 할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할지. 그래서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해서 기능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전용 페이지가 생긴 게 코나 EV 일렉트릭. 이 일반 내연기관과는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그래픽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항목도 훨씬 더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바뀐 이런 부분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홈이에요. 이게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눌렀던 그 터치로도 해도 되고, 여기 홈 써있는 요 버튼 누르셔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보면 여기 내비게이션이에요. 여기 쪽 보면 요게 생겼습니다. 요게 뭐냐면 눌러보면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충전소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급속인지 그리고 완속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자세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게 내비게이션에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은 동일해요. 대신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해서 정보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공통사항입니다. 뭐 코나 일반 내연기관 차량 오너분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참고로 해당 차량은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 모델 기준에 트림은 최상위 트림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이겠죠. 거기에 선택 사양도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뭐 신형 그랜저에 반영됐던 그게 이제 코나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형 내비게이션 맵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 화면은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드뷰를 볼지, 여기 360도로 볼지, 그리고 증가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차량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요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 이용해서 전면 화면을 실제로 주행하는 장면을 띄워주고 경로는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나침반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크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잘라서 쓸 수 있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화살표가 없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이렇게 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세부적인 기능들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여기서 뭐 가까운 충전소 찾거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또 기능도, 요것도 요 항목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내용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 안 할 때는 다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화면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게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뭐 태블릿처럼 이거를 원하는 항목으로 끌어오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기능까지는 아직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하고 미디어 관련,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이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커넥티드 웹. 그걸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기능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니, 멜론, 팟빵, 이 스마트폰에서 익숙했던 웹이 보이죠?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뭐 DMB라든지 음악 관련,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도 뜹니다.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웨이브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마차도 지원을 해주고요. 팟빵, 멜론, 이렇게 약간 스마트 TV 보는 그런 느낌의 아이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이제 요거는 이번에 이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적용된 차량에는 추가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확장된 부분도 이번에 뭐 새롭게 추가된, 이건 뭐 내연기관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자,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부 항목들이 나오는데, 방금 설명해드렸던 OTT, 그게 시네마라고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도 마차, 웨이브,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넷플릭스가 아직 미지원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충전하면서 이런 OTT 서비스를 대하면 12.3인치, 이거 사실 아깝잖아요. 화면은 너무 근데 내비게이션으로만 쓰기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흐름에도 맞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차량 관련해서 설정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텍스트 됐던 부분들을 다 아이콘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더 아이콘화 해줍니다. 대신 요런데 뭐 클러스나 이런 것들은 바로 기능 빠질 수 있게 단축이 되어 있고, 여기부터는 기존과 동일해요. 텍스트로 보여주고, 각각의 기능들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운전자 지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 관련해서 뭐 전방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픽화 해놔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안전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비활성화고요, 요게 찰성화입니다. 그래서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방향지 시동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도 내연기관하고 동일하죠. 옵션만 적용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나올 때, 난 요게 좀 보는 게 어지러워, 난 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설정에서 차량 들어가면 여기 운전자 보조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거는 뭐 전기차에서 나오는 소리 강하게 들을지 보통으로 들을지 약하게만 들을지, 그냥 가상 사운드입니다. 예전에 그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방방방방 하는 가상 사운드 만들듯이 전기차 특유의 그 가상 사운드를 만드는데, 요거는 뭐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소리의 크기를 정할 수 있고, 또 사운드를 완전히 끄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이제 이쪽으로 붙죠. 예전에는 룸밀러 쪽에 있다가 요즘 현대 차량들은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뭐 잔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추가된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화면에 표시를 요거 체크를 해 놓으시면 하이패스 지나가시고 나서 결제된 게 여기 떠요. 얼마를 썼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결제 금액 안내도, 오늘 사용한 금액,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들을
하이패스 통과 시에 알려줍니다. 그런 거 확인하는 기능들이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아요. 시트 여기 보면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자 운전석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면 여기 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거 시트 조절할 때 요 페이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픽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하차 편의는 뭐냐면 시동 끄고 내릴 때 그때 운전석 시트를 알아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왜냐면 이건 뭐 이쪽 옵션 사항이긴 하겠지만 요 해당 차량은 뭐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차 할 때 내리기 편하라고 운전석 시트를 알아서 빼주는데 시동을 끄게 되면 근데 그 시트 빼주는 걸 길게 뺄지 짧게 뺄지 그 기능을 사용을 안 할지 요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형 코나의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부분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어 포켓 쪽하고 대시보드 쪽 아래 이렇게 무드램프 실내 무드 조명이 밝혀지고요. 이건 뭐 내연기관도 동일하게 옵션 적용하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설정 보면 차량이 있어요. 차량 들어가면 여기서 라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요거 눌러주면 여기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밝기 요거를 이제 밝기를 완전히 죽여주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지겠죠. 이렇게 꺼지고 다시 밝혀주면 들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해 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알아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에코 모드라서 여기 그린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습니다. 원형 다이얼. 자 그리고 노멀 하면은 이렇게 푸른색, 그리고 스포츠 하면은 레드 컬러 들어오고, 스노우 하면은 요거는 뭐 노멀하고 비슷한 색깔 같아요. 아니면 화이트 색상인가? 어쨌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알아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바꿔줄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이 여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이 색상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 왜냐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색상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개별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싶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해제해 놓으면 색상 항목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색상 들어가면 컬러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 노란색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블루 하면 이렇게 블루로 바뀌겠죠. 레드 해놓으면 또 이렇게 레드로 바뀌는 뿐만 아니라 여기 누르면 총 64가지 컬러 중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드라이브 모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워 테일게이트는 말 그대로 전동 트렁크 사용할지 안 할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속도가 있어요. 열림의 속도를 천천히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게 할지 조금은 빠르게 열리게 할지 뿐만 아니라 높이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열린 상태고요. 요게 3단계, 2단계, 1단계 요거는 완전 열림. 이 열림의 높이의 단계도 설정할 수 있고, 그거 관련해서 그래픽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 높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림 속도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키 가지고 차량 뒤쪽으로 3초인가 4초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편의, 여기 보시면 후성 승객 알림이라는 건 하차할 때 시동 끄고 내릴 때 뒷좌석에 승객이 있는지, 혹시 어린아이라든지 그걸 이제 내릴 때 이렇게 계기판에 보여줘요. 메시지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휴대용 기기 무선 충전 시스템,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신형 코나는 여기다 놔두면은 무선 충전이 돼요, 스마트폰을. 근데 여기다 놨는데 충전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해주시면 여기 이제 스마트폰 놓으면 충전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 체크해 드릴 부분, 여기 이제 USB 이렇게 단자에 꽂고 스마트폰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든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결하셨는데 안 돼 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버튼이에요. 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옆에 단자랑 동일한 거예요. 얘는 충전만 되는 단자거든요. 근데 얘를 버튼을 눌러서
여기 지금 램프가 점등되어 있으면 같은 단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실 거면 한 번 더 눌러서 여기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차량과 연결하고 나는 충전까지 사용하겠어. 요거는 충전만 하겠어. 그리고 여기 요 버튼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주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전면이라든지 후면이라든지 볼 수가 있고, 요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그래픽 나오고, 여기는 차량 중 360도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픽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에는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시트 관련 기능들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여기 추가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드라이브 온리. 요건 뭐냐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에 적용이 돼요. 이 기능은 일반 내연기관에는 없고, 이걸 눌러주게 되면 운전석 쪽에만 에어컨이 나오고, 또 추울 때 히터 설정에는 히터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배터리 소모를 아끼겠다,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를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건 요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근데 아이오닉이나 그랜저는 여기 램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전을 할 때 여기 램프가 점등이 되면서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괜찮은데, 뭐 일반 모델은 몰라도 코나 EV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램프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자, 기어 레버는 이렇게 생겼죠. 뭐 조작 방식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레버 방식은 아니에요. 요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돌리면 D, 여기 보이시죠? 다음에 N, R 눌러주면 P,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 돌리면 D잖아요. 여기서 나는 N을 안 거치고 발로 R로 가고 싶어. 그럼 쭉 미시면 돼요. 그럼 R, 그리고 D로 갈 때도 그냥 쭉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면 P.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스티어링이 뒤쪽으로 붙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훨씬 더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컵홀더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림막을 치워서 좀 더 넓게, 이쪽도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넓게 오픈된 공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눌러주면 다시 컵홀더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도 사용할 수가 있도록 꽤 공간을 잘 해놨는데, 하나 괜찮은 게 여기랑 여기랑 높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갑을 놔도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주행할 때 키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턱을 만들었는데 얘는 좀 잘 넘어와요 이쪽으로. 근데 얘는 좀 홈을 많이 파놔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물건들은 잘 넘어오지 않는,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코나 EV 전기차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먼저 선보인 먼저 출시된 코나 내연기관하고 차별화를 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내연기관에서 적용되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핸들에 있는 이쪽 요 버튼,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을 스마트 크루즈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랑 연동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해야만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쓰는 반면, 현대나 기아는 요 기능만도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은 직접 조작을 하고 핸들은 맡기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핸들 이쪽 보면 여기 요 버튼,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는 올림픽대로니까 속도는 80km로 맞춰놓겠습니다. 속도는 요걸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리면 속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10씩 올라가고, 또 그냥 이렇게 올리면 1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속도가 상승되는, 이렇게 80으로 맞춰놓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지정된 속도 안에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기 설정했던 이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일반 여는 적용된 모델들과 동일해요.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핸들 잡고 있지 않고 주행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핸들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 이때는 이렇게 경고까지 알려줍니다. 이때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은 기능이 해제돼 버리니까요. 이때는 이제 살짝 보신 바와 같이, 보여드리는 것 같이 핸들을 보타해주면 다시 기능이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신형 코나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출시된 내연기관하고 차이를 둔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계기판 보시면 주변에 차량들이 지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코나에 적용됐던 요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일반 내연기관 반자율 주행 활성화시키면 요 주변 차량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차만 인식을 하고 따라가는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그런데 코나 EV 전기차는 이렇게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이오닉에 적용됐던 거, 그리고 또 신형 그랜저까지 반영됐던 것처럼 주변 차량들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차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량 주변을 다 감지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민첩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이 보인다는 건 또 하나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핸들을 잡은 상태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식 넣어주면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는 핸들을 놔도 스스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이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형 일반 코나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신형 코나, 그 중에서 일렉트릭 전기차 모델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핌이었습니다.